상장지수펀드, ETF, 그러면 누구든지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개별 종목에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주로 우리는 안전하게 ETF에 투자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ETF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주식에 관심 없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ETF,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지금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순자산 총액이 드디어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의 개수가 총 733개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약 20여 개 정도의 ETF를 최근 조회 종목으로 올려두고 항상 가까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ETF 순자산 추이는 2021년 12월에 70조, 22년 11월에는 80조, 그렇게 오른 후에 올해 2월에는 90조 원대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국내 증시에서 총 4종목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종목이 코덱스 200이죠. 시가총액도 가장 많습니다. 순자산 총액이 3,552억 원으로 시작한 지 21년 만에 올린 기록입니다. 현재 국내 ETF 시장은 1위 삼성자산운용, 어떤 이름이죠? 코덱스.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 어떤 이름이죠? 타이거. 양강 구도가 지금 구축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삼성의 코덱스와 미래에셋의 타이거, 이들 운용사의 ETF 규모는 전체 시장의 현재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반 만에 순자산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인기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이 공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대신 ETF를 통한 직접 투자 문화가 확산된 결과입니다. 장점이 많잖아요. ETF 투자의 장점은 공모펀드 대비 낮은 수수료, 또 거래하기 편리성, 거래가 참 편리하죠? 누구든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마음대로 개별 종목 사듯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ETF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펀드의 그 연간 수수료, 이 수수료는 평균 2% 전후예요. 그에 반해서 ETF의 수수료는 뭐 0.몇 %, 그렇죠? 0.0 몇 %, 0. 몇 % 아닙니까?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가. 또 거래 편의성에 있어서는 펀드는 해지를 하게 되면 내 계좌에 입금되는 기간, 현금화돼서 입금되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10일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지만 ETF는 내가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직접 매도를 할 수 있어서 편하고, 또 매도 후에 2일이면 내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현금 필요해. 오늘 팔면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빼고 평일 기준으로 오늘 팔았어. 내일 모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고,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합니다. 또 몇 % 또 비중을 둘지 이런 것도 못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다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ETF는 개별 주식처럼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비중을 몇 %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이 금액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매수 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HTS. 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이런 데를 통해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모펀드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도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직접 가서 또 이용하게 되면 가입하는데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분산 투자, 낮은 비용, 거래 편의성, 이런 장점으로 ETF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공모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모펀드의 이 순자산, 그러니까 이 공모펀드 뭐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펀드에 내가 선택을 해서 넣게 되면 매달 적금 넣듯이 50만 원, 100만 원씩 넣으면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까? 그 펀드의 순자산이 2007년 170조 원이 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펀드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저도 그때 펀드 몇 가지 넣었습니다. 순자산은 2007년 170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10조 원 가까이 내려왔어요. ETF의 거래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
이런 거로 인해서 공모펀드가 설 자리가 앞으로도 점점 좁아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자산 운용사들이 그래서 ETF 판매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도 주식시장 대비 ETF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서 여전히 낮아요. 해외 주요국들은 ETF 이 시장 규모가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의 목적과 목표가 평생을 보유하면서 불어나는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50세다 그러면 35년을 투자하고 보유합니다. 85세까지 생명을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40세면은 45년, 60세면은 25년이에요. 다들 몇십 년을 투자하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개별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성, 또 가치, 또 그 기업의 상황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고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ETF 종목들을 보면 S&P 500은 미국의 대표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비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요. 올해도 보면 지금 폭등을 했죠.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한 16% 올랐습니다. S&P 500. 대신 나스닥은 33% 2배나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점점 이 좋은 ETF들이 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ETF와 함께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거기에 또 이 좋은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추가로 투자하는 곳이 2차전지 섹터입니다. 2차전지는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예요. 또 미국 테크탑 10. 요즘에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새로운 단어가 형성됐어요. M7, 매그니피센트. 그게 미국 테크탑 10에 7종목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또 코덱스 방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또 있는데 외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처럼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다가 또 최근에 또 핫한 이러한 종목들 몇 종목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5종목 전후 저는 그 정도가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종목에서 많으면 한 8종목까지 분산 투자 효과, 끝판왕이라는 그런 단어 있죠? 정말 분산 투자 효과의 끝판왕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선정한 종목들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월급을 받는 대로 돈이 생기는 대로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주가 떨어져요. 절대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돈이 생기는 대로 얼마이든 간에 더군다나 한 주에 50만 원, 70만 원 아니에요. 한 주에 만 원, 2만 원짜리예요. 지금 투자하기가 이 수량 늘리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확률 몇 프로 되겠습니까? 채 5%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안전한 노후 대비 완벽하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